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척수 건강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 척수손상재활센터장 이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연결해 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척수손상재활센터, 척수 손상으로 인한 재활을 다루는 분야인데 좀 생소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척추 디스크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었는데 척수라는 단어를 좀 생소해 할 수 있는데요. 척수는 우리 몸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손상되시는 부분들을 재활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척수 손상 재활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척수 손상하고 이 척수 건강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요. 일단 척수란 단어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은 척추뼈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척추뼈는 우리가 작은 척추뼈 여러 가지가 모여서 경추, 흉추, 요추를 이루고 거대한 척추 어떤 탑 같은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보게 되면은 그 속에 보면은 척수관이라고 해서 중요한 척수라는 신경계가 진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척추는 주변을 이루는 뼈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척수라는 신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림을 보고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네네.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네. 이 척수의 그럼 기능이랄까요? 이 척수의 기능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척수 손상이 왜 위험한 건지 궁금해요. 네, 좀 쉽게 설명하면은 저희가 느끼게 되는 뭐 손발에서 얻게 되는 온도나 감각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를 우리 머릿속 대뇌 쪽으로 전달을 해주기도 하고 또 뇌에서 이렇게 움직이세요 하는 움직임을 전달하는 신호들 쉽게 말하면 뜨거운 물건을 만졌을 때 갑자기 확 되는 이런 반사과 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호 전달 체계를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신경의 커다란 고속도로와 같은 신경계 척수가 손상이 되면 이곳을 오가는 많은 신호나 많은 그 체계들이 손상이 돼서 다쳐도 잘 아픈지를 모르게 되거나 감각이 떨어지니까요. 또 움직임도 떨어지는 마비호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소변이나 대변과 보는 그런 생리적인 현상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신 건강의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결국 이 척수가 또 길게 있으니까 목 부위하고 가슴 부위하고 허리 부위하고 어디서 손상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좀 그 척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각 분절이 나오는데요.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 경추, 흉추, 요추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척수의 그 말초신경 말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척수 부분이 손상되면 레벨에 따라서 경추에 있는 경수가 다치면 사지가 전부 다 마비가 되는 사지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흉추나 요수에 있는 부분의 척수가 다치게 되면 다리 부분 또한 체간의 균형감이 떨어지기는 하지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손상이 어떤 경우에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척수 손상의 위험을 높이는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외상성 척수 손상에 대한 것을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도 그 발생하는 외상성 척수 손상의 이유를 보게 되면 거의 한 45%가 이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략 한 15% 정도를 전후로 각각 추락이나 아니면 스포츠 손상,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투거나 이런 폭행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손상에 의한 여러 가지 척수 손상 환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본인은 물론 이제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겪는 그 심리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물론 다양한 손상이 있고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가 아는 척수 손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비부터 떠올리거든요. 네네. 전혀 본인의 삶 자체에서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또한 본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환자뿐만 아니라 이제 가족분들도 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인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수용 단계인데요. 이게 상당히 힘든 과정이어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한 단계 넘으면 재활이라고 하는 또한 자신의 상황에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져 있는 그러한 질환의 상태를 재활에는 한 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척수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통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한 해 한 25만에서 한 50명이 주로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나라에서도 통계적 수치를 보면 지체장애인이 이제 척수 손상 환자가 지체장애인에 속하는데 이에 약 한 5% 정도이고 한 해 한 6,700여 명 정도가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이유가 이제 교통사고에 되어 있고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교통사고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교통이란 수단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데 또 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손상과 또한 장애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아무래도 교통사고라고 하면 남녀노소 구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이런 척수 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교통 즉 타고 다니는 어떤 수단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연령대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보면은 주로 발생하고 있는 외상성에 보게 되면 연배가 드신 분들은 교통수단보다는 이제 추락사에 의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적으로 젊으신 부분들, 그 30대에서 50대 사이에 보게 되면은 젊으신 연령층이 상당히 많고, 남녀를 비교했을 때는 남자 측 부분이 조금 더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수 손상 환자들에게 재활 치료가 필수적일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재활 치료 기간이 좀 길다는 말이 있어요. 네, 예, 그렇게도 이제 많이 아시고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추신경 손상인 척수 손상에 있어서 재활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나 길게 받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재활 치료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손상 직후부터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기간을 길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논점일 것 같고요. 또 저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재활 치료 기간이 길다는 부분은 각 나라마다의 어떤 보험의 재정이나 법률적 지원 이런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또한 저희 나라가 또한 재활 기간에 교수님 우리나라요. 저희 나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질 않아가지고 예. 각 나라마다 보건 재정의 여건이나 법률적 지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재활 기간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수 손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이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사실 당연히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복귀를 망설인다라고도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 사실 5cm 문턱도 상당히 저희들에겐 큰 장벽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기존과 달라진 자신의 신체적 변화가 사회로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조금 표현을 하자면은 이 사회라고 하는 도화지 속에 자신의 어떤 객체나 존재라는 것을 새로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회에 과연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그러한 시각적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잘 이겨내왔듯이 이분들이 앞으로도 잘 또 이 단계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또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척수 손상이 의심될 경우에 이제 보호자분들은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지 사실 막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이런 전문 치료를 하실 텐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요? 예, 이러한 부분을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제 각 지역마다 권역 재활센터를 건립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번호는 이제 국토교통부의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공간과 시설, 장비들 그리고 인적 자원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재활의학 쪽이 계속 매년마다 설비나 장비가 업데이트되다 보니까 일반 사병원에서 저희와 같은 설비나 시설을 갖춘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척수 손상으로 이제 마비를 겪는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이런 뭐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봤던 많은 환자분들에 대한 공통 분모를 찾은다면, 이 사회 속에 자신이라는 존재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찾는 거를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가장으로서 아니면 직장의 동료로서 자신의 위치를 상당히 견고하게 잡고 있었는데, 이런 척수 손상으로 인해서 마비가 발생하고 상당히 다른 신체적인 조건이 됨에 따라 본인이 기존에 위치했던 또 소속되어 있던 이런 부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또 존재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수 손상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정말 궁금한 것, 재활을 위한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좀 간략하게 말하면 재활도 어차피 사람이 숨쉬고 먹는 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즉 호흡이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사, 즉 연화재활 같은 식사 부분이 가장 먼저 우선적인 요건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재활이 좀 시작이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은 먼저 걷거나 이런 모든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앉는 자세이거든요. 네. 앉는 것과 그리고 손과 발을 최대한 기능적으로 회복을 하면서 일어서고 걷는 이런 과정을 큰 테이블로 저희가 재활의 어떠한 그 목표 각각 단계가 되겠고요. 또 이러한 큰 흐름 이외에 병행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증이나 강지, 이런 합병증, 욕창 같은 이런 합병증이 있는데 이런 걸 같이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는 게 재활 치료의 방향이나 어떤 큰 프레임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 역시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케어가 될까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환자분도 환자분이지만 가족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같이 이제 동참하게 되는데 저희 본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가족회 이제 패밀리 컨퍼런스라고 하는 가족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가족회의를 잠깐 설명하면 환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 그리고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진료진과 치료사 또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환자 질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시키고 환자 목표를 단순히 정했으면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함께 설정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을 재활치료를 이제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보호자가 느끼는 상실감이나 또한 궁금증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또한 지지도 하고 있고요.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또 좋지 않은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의료 사회복지사나 심리사 또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과 진료를 같이 지원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비뿐만 아니라 사실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전신질환, 합병증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은 그냥 마비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합병증들도 있죠. 예.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게 이제 경수 환자 같은 경우는 호흡 기능이 저하되면서 객단 배출이나 이런 게 잘 원활하지 않아서 폐렴으로 이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많고요. 그리고 소변 관리가 원활하지 않다 보면 요로 감염이나 신우신염으로 이렇게 전신 감염으로 높아서 생명까지 위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이제 감각 저하 때문에
욕창 위험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사실 수술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이를 통해서 또 재활도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또 이 되게 심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저희 척수 손상 환자 일부는 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장 출혈이 또 상당히 높게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못 움직이시다 보면 젊은 환자에게서도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 위험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이러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이 이제 치료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 진행되는 재활 치료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네. 단편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AI나 IT 발전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희 의학, 특히 재활의학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본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로봇 재활만을 잠깐 살펴보더라도 과거에는 본인의 힘이 없어서는 뭐 앉거나 또는 걷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러한 상지나 하지 로봇을 통해서 본인의 근력 저하 또한 마비로 움직임이 불가능 환자분들에게 재활의 어떤 패턴, 동작의 패턴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되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근력이나 아니면 보행을 또 기존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치료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인지가 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전산화 장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인지 재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하이테크놀로지에 대한 재활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많은 발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또 국가적으로도 많은 정책적 지원과 또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상 부위나 정도에 따른 개별 치료, 맞춤 치료도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도 함께 교육이 돼야 이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욕창도 사실은 좀 관리가 잘 안 되면 이것도 심각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질문 자체가 상당히 재활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네, 맞아요. 질문인데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또 개별 치료, 맞춤 치료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이유가 같은 사지마비 환자라 할지라도 손상된 부위나 또한 손상 시비리티 경도 정도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 증상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보여지는 근력의 차이, 뭐 통증이나 강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각 환자별로 개별화된 치료, 맞춤 치료가 맞고 또 그에 따른 개별화된 목표 설정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앞서 질문을 주신 욕창 부분은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고 또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사실 본인이 상처가 있거나 또한 욕창이 진행이 되어도 이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좀 춥다고 해서 따뜻한 물을 오랫동안 한 곳에 대면서 피부가 뭐 화상이 있게 되고 그게 잘 관리가 되면서 욕창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가족들, 간병인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척수 손상 환자분들의 재활 치료, 사실 의료진이 겪는 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 환자분하고 서로가 좀 협조가 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또 안타까운 지점들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다른 뭐 수술이나 외과 질환과 달리 네네. 어떤 환자들을 통해서 얻는 이 보람도 네. 더 장기적이고 네네. 더 기나긴 시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료진도 지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활 치료가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합병증, 뭐 폐렴이나 욕창과 같은 합병증 좀 심하게 오신 환자분들은 이에 대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재활 치료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분들을 이제 뵐 때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중환자실부터 시작되는 급성기 재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제 환자 간병하느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잠깐 내려놓고 그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가족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뵈면은 상당한 수경한 마음도 들고요. 또 저희들의 부족함이 더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퇴원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다리에 하지마비가 되어서 본인의 이제 대학생 생활도 보고 이제 전부 다 이제 접겠다 하셨는데 한 주치 이제 교수님이 이제 그 환자분 같이 이제 면담하고 목표를 설정하면서 퇴원하실 때는 이제 CPA라고 해서 이제 자격증도 획득하고 밖에 나가서 자신의 다시 위치를 확인하신 분도 있었고 또 제 환자로서는 이제 무용을 하시는 분이신데 기존에는 이제 두 다리로 힘껏 이렇게 멋있게 운동하시다가 이제 휠체어 댄스로 이제 국가적인 이제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시고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보시면 상당히 이제 보람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의료진의 또 수고와 그리고 환자분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조금씩 재활을 하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잘 적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에 함께하는 건강 365 오늘은 척수 건강에 대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건강 365는 유튜브와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척수 건강에 대한 말씀 듣고 있는데요. 국립교통재활병원 척수손상재활센터장 이진영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척수 손상의 범위가 무척 다양하다고 얘기도 했고 이제 알고는 있는데 사고로 마비를 겪는 심한 척수 손상의 위험도 있겠지만 이제 사고가 아닌 뭐 잘못된 생활 습관이 오래도록 쌓이면서 척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의외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지만 이게 맞습니까? 네. 흔히들 이제 무거운 물건 들 때 이제 허리 힘으로 이게 불끈 들어 올리신다거나 그래서 허리가 삐끗하신 분도 있고 또 가방 같은 경우를 한쪽으로만 계속 이제 치우쳐서 다니다 보시면은 어깨 한쪽이 좀 올라가신 분도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죠. 길을 가다 갑자기 허리를 좌우로 갑자기 휙휙 비트면서 뚜두둑 소리 내시면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많은 잘못된 이제 동작이나 또 움직임들이 허리 정렬이나 또한 디스크에 무리를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척수 손상을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척수가 무너지면 전반적인 신체 건강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척수 건강이 나빠지는 신호랄까요? 이런 어떤 우리 일반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척수라고 하는 부분도 신경이기 때문에 다른 말초신경이나 이런 근골격 질환과 약간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뭐 감기나 폐렴이 있어도 기침과 같은 경우가 있지만 폐렴은 좀 열이 나거나 뭐 이런 약간 특이한 케이스가 있지만 척수 건강에서도 나빠지는 신호 중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손발이 저리는데 되게 심한 통증이나 또한 감각 이상이 되고 또 조금 진행하다 보면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예전에 비해서 물건을 짚는 게 쉽지가 않고 조그만 턱에도 자주 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고요. 특히 소변이나 대변 보는 거가 스스로 이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실금이나 실변이 좀 많아지는 경우 또 자기 이제 교감신경계의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서 뭐 혈압이 떨어지거나 섬액이 나타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척수 손상이나 아니면 척수 건강 이상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진료를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신경이 모든 그 기관에 다 결국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연결이 차단이 되거나 연결이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네네네. 척수는 일정 부위가 손상이 되면 사실 그 손상 부위 그 아래로는 별다른 손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 영양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척수가 지금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만약에 경수 부분에 손상이 되게 되면은 다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흉추, 등 쪽 부분에 척수가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다리가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배변이나 성기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천수 부분에서 또한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상위 레벨에서 척수 손상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비로 이어질 만큼 척수가 완전히 손상되지 않아요. 부분 손상이겠죠. 네네.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이 주는 어떤 미세한 손상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네네네. 사실은 사고에 의해서도 완전 손상이 있고 부분 손상이 있겠지만 네네. 사실은 이런 잘못된 어떤 생활 습관에 의해서는 완전 손상보다는 부분 손상이나 이런 부분도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렇죠. 그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잘못된 습관이 결국 척추나 척수가 손상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를 만들어 온다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임계점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잘 버텨질 수 있지만은 다른 상황과는 흔히 넘어져서 사지마비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계점이 다른 분보다 더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건강 생활 습관이 결국 본인에게서는 이러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대한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또 자기 몸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못된 생활 습관, 나쁜 자세를 말할 텐데요. 네네네. 사실 저도 다리를 잘 꼬기도 하고 구부정한 자세 요즘에 하도 모니터 앞에서 이제 컴퓨터 작업이나 업무 하다 보면 구부정한 자세가 안 될 수가 없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도 척추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척추체가 어떻게 보면은 탑을 쌓는 구조이고 그 사이사이에 디스크가 완충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체계를 이루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구부정한 자세나 짝다리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척추 변형이 되고 그에 따른 이제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 척수를 압박할 수 있거든요. 결국 척수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척수도 눌리는다 이런 거네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 척수로 가는 피의 양, 혈류량이 줄어드는 것도 요인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척수도 이게 살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을 공급을 받아야 얘도 이제 기능을 유지하거든요. 척추 동맥에서 이제 분지한 전 척수 동맥과 이제 두 개의 후척수 동맥이 주로 이제 척수에 어떤 기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척수가 들어있는 척수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제 이곳을 지나가는 신경 압박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공급해주는 혈액 공급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이제 마치 이제 목을 조른 듯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척수의 기능이 떨어지고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이런 데는 좀 취약하겠어요. 네네네. 연배가 드시면 그 자체로도 이제 혈관 기능이 좀 감소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척수로 가는 어떤 혈류량의 줄어드는 게 이제 건강한 성인 남성에 비해서는 구조적으로 좀 떨어져 있던 것이 있는데 또 아울러 이제 버튼목으로 되어 있던 척추 주변 근육이 또 약해지면 외부 인자에 대해서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연구 그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한 거의 80-90% 정도가 이제 경수를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퇴행적인 경추 질환이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혈류까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제 혈관이나 이런 수축에 영향을 주는 담배, 흡연도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한데요. 네네네. 흡연은 아시겠지만 그 혈액 내에 산소 포화도를 좀 낮추는 것도 있고요. 또 일산화탄소를 높이게 되는데
이 일산화탄소가 바로 이제 혈관을 수축을 좀 더 가중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혈류량과 영양을 공급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만은 어때요? 비만은 저도 요즘에 상당히 좀 배가 나와서 걱정이 한데요. 예, 배가 나오게 되면 저의 몸의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허리 부분에 비정상적인 만곡이 형성이 돼서 척추에 부담을 주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이런 지방이라고 하는 조직 성분이 더 늘어나게 되면 척추 주변 조직을 조금 더 압박을 해서 디스크의 압력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량에 비해서 지방이 좀 떨어지긴다면 이렇게 단단히 척추를 지지해주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척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운동이 중요하겠죠? 네네네.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많으신 분들이 이제 뭐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헬스를 통해서 이제 등 근육 또는 척추를 좀 더 정렬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으신 생각이신데 조금 하나 언급해보자면 이제 윗몸 일으키기가 많은 연구적으로 척추에 도움을 준다 또는 좀 무리를 준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키우는 데는 정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로 즉 발바닥을 딱 땅에 대고 어깨나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복근에 집중을 해서 운동을 하면 정말 훌륭한 운동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근육이 너무 무리하게 수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 압력을 높아져서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신경근이나 척수를 압박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척추가 이제 허리가 좀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면 윗몸 일으키기를 무리하게 하시는 건 좀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척수 건강에 대한 말씀 이렇게 들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우리 시민분들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교수님. 네네네. 네, 일단은 이제 그 허리 통증 무엇보다도 이렇게 다리도 저리고 네네. 또 허리 통증도 있고요, 요즘에. 네네. 근데 본인 생각할 때는 이게 허리 통증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자가 진단을 살짝 하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디스크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네. 이분이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게 심하면 하지마비도 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게 걱정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환자분들 이제 입원하신 분들의 이제 의무 기록에 쭉 내용을 보게 되면 네. 외상에 대하신 분 말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증상이 진행되다가 네. 척수 마비가 돼서 마비가 되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은 본인은 허리가 아파서 뭐 여기 가서 통증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했었었는데 결국은 잘 낫고 있지 않다가 잠깐 넘어지거나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또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척수 손상이다라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신 부분은 뭐 통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제 네. 마비가 오면은 이게 삶의 질이 너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통증 치료를 또는 통증 주사나 이런 부분들을 뭐 한두 달 일정 기간 받고도 좀 이상 소견이 큰 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네. MRI와 같은 아.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하고요. 네네. 또 근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이 다 되거든요. 네. 근전도를 통하면 이게 신경근이 눌리는지 아니면 중추 손상계에 영향이 있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르마를 탈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이런 근전도와 같은 검사, 즉 전문적인 진료를 확인하시고 한다면은 마비와 같은 부분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예기치 않게 네. 잠깐 뭐 등산하다가 넘어지셨는데 사지마비가 오신 분이 계세요. 네네. 그것은 이제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특히 이제 목 부분에 많이 발생들을 하시는데 네.
이제 건강검진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뭐 엑스레이는 있지만 CT나 MRI는 건강검진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연배 드신 분들 뭐 조금 뭐 60대나 한 70대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목 통증이 좀 심하거나 이러실 경우에 뭐 MRI는 아니더라도 CT 같은 경우를 네. 찍어보면 경추 부분의 후종인대 골화증 같은 경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좀 예방하거나 음. 또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수술보다는 이제 시술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또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가끔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걱정도 많이 네. 하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디스크의 경우에는 네. 정말 시술과 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경우일 때 이렇게 좀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지 그게 궁금하시다고요. 예.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이드라인도 되어 있지만 그 임상 현장에서는 좀 주관적인 요소와 또 객관적인 요소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환자마다 그 호소하는 증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이 정도 통증이면 좀 저는 견딜만해요 하지만 다른 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가 안 돼요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또한 이제 임상 지침에서 상당 부분의 이제 공통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신경학적으로 감각 저하에 있어서 또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또 소대변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 음. 이러한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럼 좀 많은 분들이 내 수술을 이렇게 하면 좀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네. 요즘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들어서 네네네.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저희 환자분 이제 보호자로 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오랫동안 허리가 아파서 뭐 통증 치료도 하고 주사도 맞고 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한번 권유를 받아서 수술했는데 네.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아.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네.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었을 때 이제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많이 꼬고 앉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이 그 허리 디스크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하지 네네.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이게 정말 그 디스크랑 얼마나 그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어떻게 보면 완충작용을 하게 되고 네. 또 우리들 몸의 신체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는데 이 구조물이 지금 이제 압박되는 이제 앞으로 구부리게 되는 이제 굴곡이 되는 자세가 되면 후방으로 압력이 좀 높아져서 네. 탈출하거나 자세가 위치가 변동될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약간 틀어서서 앉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갑자기 확 펴거나 이런 부분이 좀 위험한데 특히나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드실 때 네. 그냥 허리 힘으로 뿔끈 들 때 뒤에가 약간 삐끗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가 되면은 그 척추 후방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인대나 근육 부분에 무리가 가게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게 되면 허리 정렬 상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디스크나 척추 영향에 좋은 환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네. 이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보조기 착용을 하는데, 네네. 이게 정말 도움이 되냐고. 왜냐면은 하시고 있으면 편하다고 얘기하셔서 오랫동안 하고 네네. 계시는데, 또 네.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조기나 이런 압박 그 복대 같은 걸 하고 있으면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다 고정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힘이 떨어지는 거나 근력이 빠지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이걸 빼고 네. 운동을 해야 더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 몸 자체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통증이 있어서 위약한 단계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보호를 해주어야 추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 말고 이제 집에서 이제 편하게 있는 허리에 무리가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네. 필요한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게 되면 네. 장기간 동안 착용해서 느껴지게 되는 근위압감 이런 부분도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 다리 바로 꼬았다가 풀었어요,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예, 리포터 정유현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네네. 저하고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네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 척수 손상과 척수 건강 그리고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이렇게 짚어봤는데요. 이 시간 통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활동량도 줄어들고 또 어떤 분들은 늘어나는 건 뱃살뿐이라고 말씀들을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요. 허리 운동이 사실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그보다 좀 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간에 나온 그 허리 운동에 관한 책들을 좀 인용하다 보면 좀 손쉽고 편안한 운동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생소하긴 하겠지만 인터넷을 찾아보면 맥켄지 사람 이름인데요. 맥켄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누워서 쉽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이 스트레스 또한 척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루 5분 정도 거울을 보면서 좀 자신에게 미소도 지어주면 긴장도 해소되고 또한 허리 건강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병은 아시겠지만 치료보다 적극적인 예방이 먼저인 거 아시죠? 모두들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네, 국립교통재활병원 척수손상센터장 이진영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365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건강한 일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요즘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와 관련해서 전화를 받게 되시면 건강365를 아주 잘 듣고 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힘이 됩니다. 청취율 조사와 관련한 전화 그냥 끊지 마시고요. 건강365와 매일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